수돗물에 관한 문제를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라오스에 거기에 어떤 마을을 돕는 정부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 6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도운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음용수가 너무 오염이 돼 있고, 일단 세균으로 오염이 돼 있고, 또 하나는 메콩강의 지주를 끌어다가 집안에서 가라앉혀서 그걸 마셔요. 그걸 탁도를 재봤더니 한 15에서 20이 넘어요. 탁도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눈에 보지 않는 부유물이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맑지 않고 크게 많이 이제 저수된 상황에서는 누렇게 보여요. 근데 그게 가라앉은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쌀도 씻고 야채도 씻고 또 음용수로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그래도 우리가 좀 개선시키면 어떨까?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썼어요. 여제를 통해서 통과시키는, 그래서 필터해서 마시도록 할 수 있는 건데, 참고로 거기가 탁도가 한 15에서 20 정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 수돗물은 탁도가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먹기도 하지만 걸레도 빨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의 삶의 어떤 수준이 높아진다고 그럴까요? 건강의 관심도 때문에 생각해보면 우리의 이제 수도관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나왔다, 어떤 게 뭘로 흘러들어왔다는 것들이 신문에 보도될 때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수돗물을 신뢰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관을 그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돗물이 외국에 비해서는 개발도상국에서는 너무나 좋은 정도의 수준의 물이지만 우리가 이걸 음용을 쉽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정수기를 갖다 놓죠. 정수기는 원래 수돗물이에요. 그것을 이제 집에다 설치해서 수돗물이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좀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죠. 그래서 정수기는 이제 필터 정수기하고 역삼투압 정수기가 있는데, 필터 정수기는 그야말로 물에 부유되는,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것들을 다 걸러내는 것들을 말해요. 역삼투압 정수기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 실험실에서 많이 쓰는데, 모든 이온이건 간에 순수한 물로 가는 과정이 역삼투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돗물에 있어야 되는 좋은 미네랄 성분까지 다 제거되는. 그래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쓰는 3차 증류수는요, pH가 산도가 6.0에서 6.5 정도 돼요. 약산성을 살짝 띄어요. 매우 순수한 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권장되는 물은 약 알칼리 정도를 이제 미네랄에 들어있으면 약 알칼리 정도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수준의 역삼투압 정수기는 미치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철분이라든지 미네랄들이 완전히 제거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필터 교환 방식을 많이 쓰긴 하는데, 근데 이 문제가 필터 교환 방식 썼을 때에 우리 수돗물이 원수로 정수를 한다고 하면 우리 수돗물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염소예요. 우리가 염소 살균을 하기 때문에 이 클로라이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제거하려면 아까 역삼투압 방식으로 완전히 다 제거하는 형태가 돼서, 필터 방식에서는 염소가 아직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한다 하더라도 역시 그 문제가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는 거죠. 필터는 주로 어떻게 어떤 성분이라든지 일단은 유해 성분을 제거할 수 있는 유기물 같은 거 떠 있는 탁도를 약하기 위한 이제 그런 1차 방식이 있고, 차코를 넣어가지고 흡착해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금속 이온 같은 걸 없애기 위한 이온 교환 수지 같은 걸 넣어서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정수기라면, 다시 말하면 정수기는 요약하자면 수돗물을 정수하는 거예요. 여기는 좋은 측면이 있지만 하나가 염소를 아직 걸러내지 않았다는 부분이 필터 정수기는 존재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생수가 있어요. 생수는 지하수를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해 성분을 없애고, 그 다음에 혹시 들어왔을지 모르는 작은 먼지나 모래, 유리 섬유 같은 것들을 이런 걸 고체 부유물이라고 하는데 그걸 제거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정도 없을 정도 되면 곰팡이나 박테리아 같은 것들을 또 제거해요. 근데 이것이 좋은 점 하나는 아까 정수기와 같이 이제 정수기에서처럼 염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장단점들을 좀
가질 수 있는데, 근데 또 생수는 우리가 이제 피트병에 담아서 또 유통을 하잖아요. 그 피트병은 우리 몸에 좋은가?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도 유통되고 또 오래됐을 경우에 또 햇빛에 노출됐을 때에 그 페트병에서 녹아나는 어떤 유해 물질은 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완벽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돗물을 아주 약한 정수기를 걸러요. 수돗물을 일단 신뢰한다는 측면을 갖고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싸게 파는 정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또 끓여 먹을 때는 끓여 먹을 수 있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생수 결국은 생수도 참 지하수이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지하수도 그냥 먹으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왜냐하면 지하수를 퍼올릴 때 많은 것들이 따로 올라오죠. 또 이런 세균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주변에 이제 오염된 정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예. 차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우리가 이제 섭취한다는 것,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를 안정화시킨다든지 어떤 우리 신진 대사에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이제 차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신 물 양보다는 더 많은 물을 배출해요. 카페인 같은 거, 또 이것들이 이뇨 작용이 있어요. 커피, 홍차, 녹차 중에는 이뇨 성분들이 있어서, 이뇨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소변을 걸러내는, 소변을 촉진하는, 그래서 소변량이 많아지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한 컵의 녹차나 홍차를 마시면 한 컵보다 훨씬 많은 소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기침이 많이 나는 어떤 후유증, 또 입안이 굉장히 건조해지는 이런 후유증 같은 경우도 꽤 많았어요. 저도 그걸 느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세요. 커피를 마신다면 커피를 당장 끊으세요. 맞아요. 저는 커피에 대한 영향이 커요. 커피를 끊었더니 건조증이 많이 나아지기도 했어요. 이해 작용은 왜 생기는 건가요? 우리 몸에 원래는 우리 몸에 이제 뇌하수처라는 곳에서 항이뇨 호르몬, 이뇨 말고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시는 물들의 대부분을 우리가 재흡수해요. 그리고 소변이나 대변이나 땀으로 나가는 거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체내에 갖고 있는 70kg인 사람이 갖고 있는 41대의 물을 대부분 우리는 유지를 간직을 해야죠. 그때 항이뇨 호르몬이 콩팥에서 물을 간직하고자 하는 역할을 해줘요. 근데 우리가 여름에 먹는 수박이나 참외 같은 여름 과일에는 이뇨 성분이 있어서 소변을 많이 배출해요. 또 술, 알코올에 이뇨작용을 많이 하고요. 맥주도 이뇨작용을 많이 해요. 우리가 맥주를 500cc를 마시면 그 500cc가 들어왔으니까 나가야 되겠지만 더 많은 물을 끌고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술을 마셨던 사람들이 새벽에 보면 막 그냥 목이 가려서 물을 막 주전자채 마시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죠. 이뇨, 소변이 많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작용들인데 우리가 마시는 녹차나 홍차 중에 또 특히 커피에 그런 성분들이 다 있다는 거죠.